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예,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GMO 관련 GMO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 혹은 뭐 위해성 논란 그리고 언론 보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GMO 작물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유전자 조작 작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그 조작이라는 표현의 뉘앙스나 느낌이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M에 해당하는 modified라는 단어를 변형이나 재조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GMO의 위해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자랑 뭐 기업 간에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GMO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든요. 일단 네. 보도 빈도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끔 보도를 통해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우리가 먹는 식용유용 콩이나 또 이 축산 농가의 사료로 쓰인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어떤 식품들이 GMO를 이용한 것인지 저희가 잘 모르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MO 작물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생활 깊숙이 식탁에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소비가 늘고 있는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캐나다산 유채 GMO를 만들고요. 그리고 참치캔에 들어가는 무색의 면실류 같은 경우도 GMO 면화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간장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주원료가 콩이잖아요. 근데 그 콩도 대부분 GMO를 식품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MO 표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최종 단계에서 검출이 되지 않으면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간장 같은 경우에도 GMO 콩을 쓰고 있지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가공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당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네. 이 과당 역시 GMO 옥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생각보다 GMO 작물이 우리 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군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GMO 유통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이 2003년도에는 123만 톤, 그리고 2008년에 166만 톤, 그리고 2012년에는 186만 톤 등으로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외국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주요 이제 GMO 수출국인데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GMO 작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생산되는 콩이나 옥수수 중에서 이미 90% 이상이 GMO로 작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이야기한 GMO 표시법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유전자 제조합 식품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 좋은 건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데, 즉 식용으로 승인된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 유전자 제조합 식품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네. GMO가 들어있다 성분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에 식약처가 수입 승인한 모든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이 이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5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는 9가지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5가지가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 이런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이용한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유전자 제조합 표시 대상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과물에 DNA나 혹은 추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지 않으면 GMO를 썼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GMO인지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핵심 그 소재 중에서 그 상위 5가지에 들지 않으면 네. GMO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공식품의 경우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최종 제품에 유전자 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장 그리고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의 경우에 GMO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께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또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화된 GMO 표시제가 계속 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법안이 지난 얼마 전에 그 2월에 임시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GMO 식품 표시제 강화하는 것이 찬반 양론의 그 진영 간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GMO 작물을 다루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혹시 과도한 불안감을 그 시청자 여러분께 유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먹거리에 대한 비과학적인 불안감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과 뭐 스트레스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의 식량난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을 생각해 볼 때 그 GMO 작물이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측면 때문에라도 우리 언론이 GMO를 더욱더 과학적이고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지적해 주신 다시 GMO의 위험성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GMO 확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려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유전자 조작 기술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가 충분히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혹시 GMO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사람이 먹는 거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대대로 축적되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검증 절차를 언론이 자세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익단체가 뭐 연구 결과에 뭐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보도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네.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GMO의 위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